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 테슬라가 어닝콜을 했죠. 1분기 2023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주식시장은 장외에서 굉장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지금 장외에서 6% 넘게 내려서요. 아마 단기적으로 테슬라의 마진에 실망해서 자금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장기적인 것보다도 당장 경쟁사들은 굉장히 슈퍼차저뿐만 아니라 거의 그냥 씨앗을 그냥 싹을 잘라버리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냥 혼자 진짜 다 해먹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상황이 어렵더라도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200만 대 가까이는 그냥 올해 그냥 팔겠다라는 불굴의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일단 시장의 expectation은 맞췄는데 마진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뒤에 Q&A에서도 거의 이 뉘앙스가 노 마진, 제로 마진, 타샤킨이라고 ARK에 꽤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정말 차를 안 팔리면은 오토 마진은 다 깎겠다는 겁니다. 이익을 하나도 안 보고 차를 팔고 서비스라든지 FSD 베타,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인 하드웨어 3로라도 거의 할 수 있는, 오래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지만, 정말 그건 가능할 거라는 거죠. 진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까지, 가격을 깎았죠. 차량 가격을 어닝콜 하기 전에 또 깎았습니다. 모델 3랑 모델 Y의 이제 주력 모델들을 깎았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마진 없이 차를 넘겨주고 서비스나 FSD 베타로 돈을 벌겠다는 정말 이런 극단적인, 이건 제 예상을 벗어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경제 상황이 일단 차트도 보겠지만, 어닝콜 프레젠테이션 파일도 보겠지만, 경제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서도 약간 그래도 좀 이렇게 조정이라든지 주춤하는 모습이 보일 줄 알았는데, 그냥 지금 그래서 커뮤니티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여기 물론 제가 전부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일론 머스크의 최근 저도 비판적인 면도 있었고 동의를 안 한다든지 일론 머스크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이 가격이면은 테슬라를 사야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똑같겠죠. 왜냐하면 뒤에 장부를 보시겠지만 아직 마진이 테슬라의 정말 높은 마진이었지 여전히 자동차 인더스트리 대비해서는 높은 마진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여지가 있는데 그걸 더 깎을 수도 있는데 경쟁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차를 팔라는 건지 이제는 모델 3가 4만 불 아래서 시작을 합니다. 4만 불 같은 39,990불인데 이제 텍스 크레딧을 받으면 물론 이건 풀로 못 받습니다. 제일 싼 건. 그래도 텍스 크레딧과 주정부 보조를 받으면은 이젠 정말로 비슷한 레벨의 가스카보다 휘발유차보다 확실히 쌉니다. 확실히. 참 무섭습니다.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걸 이렇게 돌파한다. 정말 상식과 제 생각을 뛰어넘는 참 대단한 회사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모델 Y는요, 제가 산 가격에 왔습니다. 49,990불. 제가 갖고 있는 롱레인지. 물론 FSD 베타가 2배 이상 올랐지만 여러분들은 텍스 크레딧이 있죠. 저는 텍스 크레딧이 사라졌을 때 샀기 때문에 심지어는 거의 제가 사는 것보다 주정부 보조금까지 받으시면은 3년 전에 캘린더 이어로 제가 3년 전에 샀는데 모델 Y는 3년 전에 제가 산 가격보다 더 싸게 사실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 근데 테슬라만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냐? 테슬라만 어렵고 다른 회사들이 정말 잘 나간다라고 그러면은 저는 이 주식 하락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경제 상황 계속 어렵다 계속 다른 유튜버들이나 뉴스계에서 계속 떠들고 있고 자동차 시장은 일론 머스크도 Q&A에서 밝혔듯이 자동차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다 어려운데 그 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테슬라는 기술 혁신과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을 계속 가져서
이거를 뚫어나가겠다라는 거죠. 야, 정말 사상 초유의 차를 거의 노 마진 없이 주는 것까지 실제로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런, 정말로 이 의지, 일론 머스크의 의지가 느껴지더라고요. 와, 이렇게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고, 단기적으로야, 이렇게 주식이 요동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제 생각에 미국 내에서, 과연 이걸 대적할 만한 전기차가 나올지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이버 트럭을 좀 더 앞당겨서, third quarter에, 3분기에 내놓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양산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어닝콜 프레젠테이션 파일에서 사진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테슬라의 2023년 1분기 어닝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볼 건데요. 앞서 얘기했듯이 지금 마이크로 이코노믹 인바이러먼트가 좀 힘든데 어떻게 해서든지 가격을 깎아서 소비자들한테, 근데 소비자한테 참 좋은 소식이죠. 정말 affordability, 일론 머스크가 계속 강조하는 affordability, 정말 가격적인 메릿, 그리고 전기차의 확장, 전기차를 보급한다라는 의미에서 정말 소비자한테는 대환영할 만한 이야기지만 경쟁사 입장에서는 와, 이거는 정말 재앙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혼자 다 해먹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와, 이걸 보고 여기서 또 깎는다. 지금 오퍼레이팅 마진이 이제는 11%까지 내려오는, 많이 내려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분기 대비해서 차량을 그렇게 팔았지만 레비뉴가 감소하고 마진이 결국 궁극적으로 차량 가격을 그렇게 깎아대는데 마진이 계속 내려가죠. 물론 원자재 값도 좀 소폭 내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인 건 맞고요. 내려가겠죠. 마진이 깎여서 이제는 그로스 마진이 20%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망한 오퍼레이팅 마진도 11%.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뒤에도 그래프가 나오지만 이거는 업계 평균을 월등히 상회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까지 위험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지는 않는데, 일론 머스크는 이것마저도 희생시켜서 결국 서비스나 다른 면으로 돈을 벌면서 이걸 넘어가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년 봄쯤에는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때의 폭발적 성장과, 제가 슈퍼차트 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누가 먼저 시장을 장악하는, 결국 차를 많이 깔아놓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표준이 CCS면 뭐합니까? 지금 다 테슬라를 서포트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 테슬라 차저를 넣지 않습니까? 어댑터든 아예 그냥 해골 포트를 주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부만 보고 단기적으로는 실망할 수 있으나 돌아가는 상황은 그렇게까지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여전히 차량 딜리버리 좋고요. other part 비즈니스도 특히 이제 에너지 스토리지, 그쵸. 요 에너지 스토리지가 급격히 360%나, 그쵸. 인산철을 무기를 얻고, 이 에너지 스토리지의 폭발적 성장,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이 계속 조금씩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건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공장 투자라든지 4680 램프업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이것도 세컨 제너레이션에 이제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죠. 그냥 온 트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율이라든지 에너지 데니티도 조금씩 올리는 모습이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 캘리포니아 프레몬트 공장 보면 계속 65만 대 선으로 지금 고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순간 착각을 했는데 기가 상하이 대비해서, 기가 상하이는 뭐 거의 지금 100만 대를 바라보고 있죠. 75만 대라고 써있지만 그거보다 많다라는 거죠. 근데 다른 의견들이 지금 커뮤니티에 있더라고요.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 프레몬트 공장은 진짜 일선입니다. 배터리 파일럿도 있고 사이버 트럭도 프로토타입도 만들고 이래저래 많은 거를 테스트하는 공장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거를 다 하면서 이 정도 생산량을 뽑아낸다라는 게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에 반면에서 기가 상하이는 3랑 Y, 그러니까 대량 생산 볼륨 모델만 집중적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저게 완전 데리케이트돼서 저것만 완전 포커스돼서 만들기 때문에 생산량을 단순 비교할 수 있겠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여튼 두 공장당 합쳐도 어마무시하죠. 베를린은 이미 35만 대 수준을 넘었고요. 텍사스는 25만 대 수준을 넘었는데 베를린보다 조금 딸리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여기는 사이버 트럭이 있죠. 뒤에 가면 사이버 트럭 사진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을 준비하면서 모델 Y를 생산하니까
독일에 비해서 미국이 딸린다? 텍사스가 딸린다라고 얘기하기는 여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지금 테슬라의 공격적인 확장에 힘입어서 지금 마켓 쉐어는 요번 1분기 이건 전기차 마켓 쉐어가 아닙니다. 전체 차 마켓 쉐어입니다. 여전히 전 지역에서 중요 시장에서 미국, 유럽, 차이나 그러니까 중국까지 해서 아직까지 이 성장 곡선이 꺾이지를 않았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로 내려가는 거를 못 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 이렇게 큰 기업이 지금 한 분기에 도대체 얼마를 팔아제끼는 겁니까? 돈으로 보면은 이제 20 트리리언 빌리언 달러 좀 넘는 건데 지금 워낙 환율이 안 좋죠. 근데 그런 걸 고려하면은 뭐 30조 원 가까이 한 분기에 더군다나 자동차로 얘기하면 비수기인데 이 정도를 판다라는 거는 대단합니다. 대단해. 물론 이제 마진에 희생시킨다라는 일론 머스크 뉘앙스가 있으니까 보통 여름 가면은 성수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계산할 때 이걸 곱하기 4를 하고 더 높게도 보는데 그거는 매출이 그렇게까지 증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100조 원 이상 파는 한 120조 원가량 매출을 하는 이제는 작다고 하기에는 회사가 어마무시하게 커졌네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규모를 가지고도 참 승부사답게 마진 깎고 어차피 FSD 베타라든지 다른 서비스에서 벌면 되니까 그냥 깎아서 밀어붙이겠다라는 것에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고 경쟁사들한테는 정말 재앙 수준이고 계속해서 지금 2018년 대비 2022년 이제 모델 3 그러니까 노멀라이즈 된 겁니다. 그거 대비해서 지금 계속 배터리 파워 트레인 매니팩처링에 있어서 커스트 다운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을 내린 거 대비해서 보면은 마진을 그렇게 많이 깎아먹다고 얘기하면 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혁신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 4680이 제 궤도에만 들어간다 그러면은 더 깎아질 여지가 있고 더 한 번에 찍어낼 스트럭처 배터리가 공격적으로 다 적용이 되면 더 내려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를 싫어해도 다시 한번 이게 너무 매력적인 가격으로 점점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매력적이죠. 대단합니다. FSD 베타는 뭐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서비스 부분 매출이라는 이제 에너지 부분 여기 마진도 좋아지고 있고 에너지 스토리지 매출도 좋아지는 거 봐서는 FSD도 계속 꾸준히 느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빨리 이제 11.4를 좀 맛보고 싶습니다. 그놈의 레인 체인지에 대해서 저도 좀 불만인데,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정말 테슬라 말고 미국 땅에서 전기차가 볼륨으로 이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정말 토탈 플랫폼을 다 해먹겠다는 것과 여기 지금 사이버 트럭 만들고 있죠. 이런 사진들이 보여짐으로써 거기다 한 분기를 더 당기기 때문에 요게 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를 보일지 이런 분위기라면은 기존에 예상한 대로 8만 달러를 일부 모델들을 최소 아무리 최악으로 해도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8만 달러에 맞춰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생깁니다. 그러면은 뭐 앞으로 더 폭발적으로 마켓 쉐어는 여전히 확고하게 지키지 않을까. 미친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정적인 의견조차도 분위기가 지금 바뀔 정도니까요. 계속 사이버 트럭 테스트 및 생산에 대한 것과 이 메가펠 이런 셋을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런 규격이라든지 이런 걸 이거 슈퍼차저랑 완전히 비슷한 겁니다. 정말 셋돼서 이 플랫폼을 완벽하게 계속 대량 생산으로 만들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게 규모의 경제로 오면은 이것도 중요합니다. 정말 테슬라는 여러 가지 먹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늦었지만 4680도 벌써 세컨 제너레이션에 계속 제너레이션을 거듭하면서 이것도 본인들이 직접 들이부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이걸 다 하는 회사가 없죠, 지금. 이렇게. 이게 독보적인 회사입니다. 경쟁이 없기 때문에 정말 내연기관 아니면 테슬라 말고는 남아있을 수 있을까? 과연 경쟁사들의 차가 그나마 테슬라 차량 가격이 좀 비싸서 그나마 다른 회사들이 설 자리가 있었는데 비록 넷인컴과 이비타도 이게 좀 줄고 있죠. 그렇지만 꾸준히 매출이라든지 이건 전년 대비해서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그로스가 떨어지고 있지만 지금 이 업계 평균을 너무 많이 상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S&P 500보다 여전히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내려갔다고 해서 지금 주변 환경이 안 좋은 걸 고려하면은 막강하다는 얘기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 오퍼레이팅 마진도 좀 우려스럽긴 한데요. 이제는 S&P 500 평균치로 지금 회귀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 자동차 업계에 대비해서 여전히 너무 높습니다. 너무 높고요. 모델 3라든지 모델 Y의 가격이 실제로 여긴 마크업이 없지 않습니까? 실제 다시 한번 제가 반복을 하지만 여러분이 GM 볼트라든지 그나마 이제 볼륨 면에서 GM 볼트가 좀 따라올 만한데 실제 GM한테 가보면 여전히 마크업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 이제 어려워지니까 그게 많이 줄었겠죠? 근데 여전히 자동차 회사들이 마크업이 있습니다. 인기 모델에 있어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테슬라가 이제는 가성비가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나올 줄 몰랐지만 정말 일론 머스크 뉘앙스에서 마진을 희생시켜서라도 이걸 시장 장악력을 가져가겠다라는 거는 이제 진짜로 정말로 혼자 다 해먹겠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I guess the other one is also